이 만든 아파트에서 다 그렇게 삽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대기업에서 일하고요. 대기업의 협력업체에서 또 일합니다. 전 국민이 대기업에서 일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만큼 살게 됐습니다. 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이것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디어 산업, 미디어는 지금 이념과 또 여론 형성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요. 미디어는 산업이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애써서 한 면만 보시지 마시고 양쪽을 다 보십시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미디어의 여론 독과점 기능 우려, 그 우려로 있습니다. 네.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까지 지금 이제 29년, 30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신문 방송 겸업 허용 안 하고요. 또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 이 각종 방송에 참여 못 하는 게 30년이 됐습니다. 다른 나라는 96년 이후에 이미 방송법 개정 다 해가지고 겸업하고 지금 투자해가지고서 엄청난 지금 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문을 닫는다면 우리의 방송 미디어 산업은 그냥 영세 조그마한 구멍가게로 계속 남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열어주면 그러면 가능성이 보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계에서 경쟁하고 콘텐츠 산업을 일으킬 수 있고 하는 가능성이 보이는데 이것을 여론 다양성이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걸 막아놓는다. 지금까지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 해야 되겠나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줄이고 또 진입 규제를 아까 이 20% 시장 지배력이 20% 넘는 신문은 아예 진출 못 시킨다는 것은 진입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사후 규제도 있습니다. 기왕에 진입했다 하더라도 합쳐서 방송과 신문 합쳐서 30% 시청 점유율이 되면 그러면 광고 제한 기타 등등을 통해 가지고 더 이상 못하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말하자면 안전 장치까지 뒀어요. 예.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한번 이 법을 가지고 방송 산업을 한번 이렇게 보는 것도 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양쪽을 같이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100%를 취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한 절반 정도의 균형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21세기 가야지 이걸 재벌이나 또는 신문 보수 언론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 너희들은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알겠습니다. 제가 지분 문제에 있어서 지상 80%, 종편 30%, 보도 30%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사전 사후 규제는 물론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그것까지 같이 논의하도록 하죠. 그렇다면 지금 기왕에 말씀 꺼내셨으니까요. 사전 규제로는 구독률 20%가 넘는 신문의 시장 진입 제한. 이것은 구독 점유율이 아니라 구독률이라고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 국민, 전 가구대 그걸 분모로 하고 신문을 어느 신문을 보느냐 하는 사람이 이제 분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될 경우 우리나라 가장 많이 나간다는 신문도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전 규제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주장이었는데요. 그것까지 합쳐서 같이 좀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 의원님. 예. 먼저 지금 홍 교수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미디어 분야의 산업적 측면들 육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은 그 대안으로서 뉴스 채널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준종편 채널을 신설을 했습니다. 근데 한나라당이 이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뉴스라는 부분이 여론 형성에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미디어 산업에서 차지하는 뉴스 부분, 보도 부분 매우 미약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한나라당 법안이 통과됐다 그래서 미국 어떤 보수 신문이 한국에도 타임워너 그룹과 같은 미디어 그룹이 탄생하느냐 이렇게 기사도 봤습니다만 타임워너 미디어 그룹이 뉴스 보도 부분으로 생산량을 채우는 것은 불과 2%밖에 안 됩니다. 즉 쇼, 오락, 그리고 드라마, 스포츠, 다큐 이런 데서 미디어 산업이 창출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풀어주자는 것이 저희 이제 민주당 아니고요. 한나라당은 그것을 버리고 굳이 뉴스 채널을 넣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 채널을 고집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저희들은 역시 한나라당 입맛대로의 방송을 갈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구독률과 관련해서요. 구독률 20%인데 이거 처음에 25% 가지고 왔었습니다만은 이 구독률 20%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신문시장 점유율을 얘기하는데 신문시장 점유율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신문
시장 내에서의 특정 신문의 영향력, 점유율을 산출하는 것이 그것이 신문시장 점유율이지 전 가구를 통틀어서 하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공정거래법에 있어서 독과점을 규제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거 독과점 질서를 측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빵이면 제빵, 또 피아노 부분이면 피아노, 이렇게 해서 그 피아노 시장에서의 특정 회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가지고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상식이고요. 지금 입법도 모든 입법들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은 피아노의 특정 회사의 피아노를 규제를 한다고 하면서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피아노가 필요 없는 또는 피아노가 치지도 않는 이런 가구까지 다 포함해가지고서 분모로 하고 그 위에다가 특정 회사의 피아노를 넣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 이것은 하나만 한 규제라는 것이죠. 장식용 규제라는 것입니다. 문 교수께서 먼저 신청하셨는데 제가 그러시죠.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알겠습니다. 예. 저도 총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번에 왜 그 정부 여당이 그 미디어법을 개정을 해서 미디어 산업 또 미디어 환경을 좀 개선하고자 하느냐면 지금 현재 미디어법의 골격, 방송법이라든지 이 골격은 29년 전에 군사정부가 미디어를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고요. 지금 시대에서는 이러한 그동안 개별적으로 분절적으로 발전했던 신문, 방송, 여러 가지 포털 등의 각 미디어들이 융합을 해서 서로 이종끼리 각자의 장점을 융합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거기에 여론의 다양성도 확보될 수 있고 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자,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항상 어떤 정책이든지 앞과 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기하는 것이 이제 과연 그럴 경우 여름의 독과점 현상 같은 것이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이제 민주당 등 또 일부 사회단체에서 제기했던 것이죠. 자, 이런 부분도 협상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반영을 해 나갔냐면 20% 여론 구독률 문제도 이런 것입니다. 이 부분을 왜냐하면 신문기업이 특히 신문기업이 지상파에 진출을 할 경우 여론 독과점이 우려된다. 왜냐하면 신문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문이 그러면 전체 여론 시장에서 여론을 뉴스 등을 공급을 해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시장에서 어떠한 영향력 지수를 가지고 있는지가 측정이 돼야 되고 그것이 방송과 결합이 됐을 때 어떠한 여론의 과독점이 우려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분모는 당연히 전체 우리가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전체 가구수 중에서 신문이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냐. 이 부분은 신문 구독률로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지난 10년 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중동 신문사들이 10% 미만대에서 근접해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신문이 여론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그만큼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신문이 방송과 결합했어도 여론의 가독점이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왜 20%라는 규정을 굳이 그래도 뒀느냐? 혹시 어떤 변화가 있어서 시장 환경에 변화가 있어서 어떤 특정 신문이 20% 이상의 과독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다시 또 방송에 진출할 때는 정말 여론 독과점이 우려가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해외 사례에서도 영국 사례에서도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 정도면은 그런 거대 신문이 방송까지 장악해서 여론 독과점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나중에 사후 규제에서도 또 시청 점유율에서도 구독률 부분이 합산이 되고 해서 저희로서는 아까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여론 독과점 우려를 사전 사후적으로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미디어법이 긍정적인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9년 전에 있었던 29년 동안 계속적으로 신문방송 겸용이 억압되어 왔었는데 이제 다시금 신문방송 겸용이 허용되는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 같아요. 역사적인 그런 평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언론 통폐합에서 잘된 점과 또 명분으로 내세웠던 점이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못된 부분들이 있겠죠. 못됐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론사를 통폐합하고 해직하고 이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50 언론 대학살이었는데요.
그때 명분으로 내세웠던 공공방송의 가치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고요.